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혹은 그 연인들의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태도 속에 숨어 있는 심리, 그걸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십성 심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1, 2년 정도 못 본 지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병치레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에서 예고 없이 떡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지불식간에 건강하네 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반갑다, 어떻게 사냐,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평소 생각대로 그 말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 말을 삼킬 수도 없죠. 진짜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절주절 막 변명적인 인사치레를 막 붙였어요. 평소에 제가 그 사람을 생각했던 말, 머릿속에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말, 그 말이 그냥 튀어나와 버린 거죠.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예민한 친구라서 그냥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켜버린 거죠. 이렇게 사람의 말 속에는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죠. 사주로 보면 천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천간에 무엇을 띄우셨나요? 그 모습이, 월간의 모습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건강에 안 좋은 헌신적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나 없으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 당신 수발이며 애들 관리 등등 아유, 어떡하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말을 했대요. 자신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족을 걱정하는 이런 말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격려,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기대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그런 말 말아요. 내가 지켜줄게. 당신은 내가 꼭 살릴게. 혹은 그런 말을 왜 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죠. 아우, 걱정 마라. 내가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어줄게. 그런데 남편은 그 부인의 말을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아우, 당신 어떻게, 애들 어떻게,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그 친구들이랑 놀고 다니지 뭐. 애들도 다 컸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 위주의 대답이죠.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아마 정인일 줄걸요. 또 그 부인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어쩌다 저쩌다 안절부절 하소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중년 부인들이 특히 건강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사실은 나도 요즘 여기저기가 아프네. 좀 심상치가 않아 내가 볼 때. 그러면 그 부인은요,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병원 가봐야지, 약 바르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대화의 주인공이 남편이 됩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본전도 못 찾은 거죠. 식신일주 지장간에 재생살 기운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드러내는 언상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는 현실이 되죠.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 명문을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답니다. 알고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심리를 가진 또 한 부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사고, 질병, 고난, 이별, 사별, 범죄 등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보면 그게 현실이 되면 그들의 정체성의 비늘이 벗겨져요. 부인이 암 걸리면 버리는 남자 많고요. 남자가 그 사업에 망하면 그 남자를 떠나는 여자가 많잖아요. 끝까지 붙어서 같이 고난을 같이 하는 그런 아내도 있지만, 결혼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살기에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부족해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교감하고 연민스러워하고 감싸고, 그래야 고난이 와도 붙어 살죠. 서로 덮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인성을 쓰는 사람, 인성 특히 정인. 정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사회적으로 정의는 일단 좋습니다. 사회에서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일지 내 배우자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욕심쟁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정의는 길신이죠. 순수하고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뒤틀리고 왜곡되고 좀 삐뚤음하게 보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정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재성이 자극에 없는 정인들은요, 진짜 긍정적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면은 그 상담을 해드리면, 아, 그렇군요. 아유, 그걸 몰랐네. 이렇게 진짜 긍정적이고 수용적이세요. 의심도 별로 안 하고.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인의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 그 정인을 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곡되고 다양한 세상의 시각에서 본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잠시 누구 문병을 가서 한나절 그 병실의 보호자로 있게 되었는데요. 옆 침대에 60대인지 70대인지 할머니라 불릴 만한 모습의 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뭐가 심하게 불편한지 끙끙거려요. 막 그 신음소리도 내고 그냥 보기에도 뭔가 심각하고 간호사도 막 들락날락 하면서 케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분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불편하다 저거 불편하다 막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고 간호사가 진짜 애쓰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누가 그분 문병을 온 거예요. 그 병실에 가보면 그 침대와 침대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습은 안 보이지만 소리는 다 들려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생각한 대로 심각한 질병이고요.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 인사차 오신 그런 문병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의 문병이면은요, 이런 멘트를 날리잖아요. 의례적으로 어서 쾌차하셔야죠. 그래서 그 전에 하던 거 운동이라든지 모임 그런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셔야죠. 같이 하셔야죠. 그런 희망적인 위로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용기를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죠. 문병객이. 근데 이 방문객은 그 환자의 병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이미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환자는 자신의 그 상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마지막 인사를 해버립니다. 자기 위주의 마지막 인사.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 위로라기보다는 일방적 인사요. 뭐라고 하냐면 성님 잘 편안히 가셔. 내가 그 전에 어찌어찌 했던 거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입맛 나는 거 있으면 원 없이 잡수셔야 되는데 응? 요즘은 밥을 못 먹으니까 이 대롱으로 밥을 넣는구나. 음료수 사오기 잘했네. 씹을 수가 없은 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을 해요. 살아보려고 간호사 불러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둥바둥 의사 붙들고 이야기 뭔 약이고 치료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환자에게 그 느닷없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아이고 요즘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있다니까 많다니까 막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게 가셔요. 그 문병객 그리고 자기가 한 일 할 말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듯이 그 마지막 인사까지 아이고 성님 이게 마지막이네 잘 가셔잉 따독따독 쯧쯧 옆에서 듣던 다른 환자들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음은 나와서 같이 아이 컨택 하면서 웃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환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내 얼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인사를 다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다면 그럴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문병객은 그럴걸요. 사실이잖아. 내가 거짓말했어? 라고 하겠죠. 눈치 없다 현실 팩트 폭격 내 위주 그리고 나는 당당하다. 정인이 극을 당한 식상 발달 재성일주 아닐까요? 그냥 말하는 것만 봐도 언상이죠. 이 방문객의 그 주변 사람들, 지인, 배우자 그런 사람들의 많은 이해와 노력 그런 게 필요해 보이죠? 사주의 십성 심리 속에 내 심리, 배우자의 그리고 연인의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이런 걸로 사는구나. 그래서 나랑 사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걸 알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점 때문에 내가 같이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그런 공부이기도 하고요. 줄 수 있는 것, 줄 수 없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 십성 심리를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정인일주, 편의는 좀 다르지만 일단 인성은 배우자 자리에 놓았으니까 그 정인일주니까 엄마 노릇을 하는 배우자, 많이 받기를 원하겠죠? 특히 정인은 고마움 없이 내가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나는 주는 게 당연해. 행복해. 이런 일주를 만나면 좋겠죠? 식신일주.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아프다. 정인일주 배우자가 아파. 이거 사별했습니다. 엄마가 죽은 거잖아요. 슬퍼하죠. 근데 이제 죽은 엄마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쌍해서 웁니다. 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재성일주가 사별했다. 배우자가 이제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재성은 현실이잖아요. 돈 이런 거요. 부주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 시간에 재성이 있으면은 그런 현실 직시 경향이 더 확고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식신일주가 그 배우자가 없어지면 그 자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해줄 걸 불쌍하게 좋은 거 만난 거 그런 거 먹을 수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만약에 편관일주 이 사람은 그 책임감이잖아요. 편관은.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합니다. 저희 엄마가 편관일주인데요. 그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날마다 가서 의식을 챙겨드리고 늙음하게 효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한 건 아닌 듯 했지만요. 자신에게 주어진 편관, 책임,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빡센 편관과 달리 정관을 쓰는 사람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냉정하게 보여요. 이렇게 십성으로만 심리를 논하기에는 부족하죠. 정확하진 않지만 옆에서 극하는 글자, 합하는 글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요. 그 형태는 달라도 내용은 실제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제가 말한 부분에서 인성이 여러 개면은 인성적인 그 형태가 더 극명해지고요. 또 재성이 관여하면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는 못한답니다. 간단하게 그 글자 무시하고 십성 심리만으로 재성과 재성이 만나면 서로 놀자 돈 벌자 그럴 것이고요. 관성과 관성이 만나면 서로 그냥 도리를 다하자 뻣뻣하게 사는 거고 식신과 식신도 잘 커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잘해주죠. 남자도 잘해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좀 골치가 아픈 게 인성과 인성이 만나는 경우 서로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커플들 보면은 이렇게는 잘 안 만나요. 인성일주끼리는 안 만나더라고요, 잘.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어느 무인성 남자가요, 식신생자는 남자겠죠? 여자에게 잘해주고 부르면 나가고 밤이고 낮이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냐면은 인성이 5개 아주 많은 여자분이랑 사귀었답니다. 한 1년 사귀었대요. 그 무인성 남자가 그 여자분이랑.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정신병이 걸릴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성은 받으려는 마음이니까 재성 3개인 무인성이 당해낼 수가 없었겠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궁합을 보잖아요. 양쪽 남녀. 그런데 이제 일지궁합 위주로 보니까 그건 중년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심리적인 어떤 결핍 그리고 만족감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완벽한 궁합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개운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내 밥벌이 하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참 어려운 인생의 숙제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인생이란요. 스스로 홀로 서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